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산과 천안을 찾았습니다. 두 지역을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고 성안 종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는 6월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중도 보수 후보 6명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18일 전후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오는 30일 정식 개관합니다. 아울러 금강보행교와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도 잇따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623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첫 행선지로 아산과 천안을 찾았습니다. 두 지역을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고 성안 종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산과 천안을 연달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시절 이후 120여일 만에 지역 방문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유세 차량에 오른 윤 후보는 천안과 아산은 자신과 정책팀이 오랫동안 연구해 발표한 중부권 신산업벨트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천안과 아산 지역을 대한민국 미래 신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고 R&D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이 지역이 몰라보게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던 동서횡단철도를 완공하고 전남 한평으로 이전하는 성안 종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서산, 아산, 천안에서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서 철도 완공해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만들고 과거에 성안 목장이 있던 이 종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뉴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의 대결이라며 운동권 출신들의 농단을 좌시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당초 이날 오전 현충사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발표로 현충사 참배 일정은 취소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6월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중도 보수 후보 6명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18일 전후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중도 보수 후보 6명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참여 후보는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과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 박하식 전 충남 삼성고 교장, 이병학 전 충남도 교육위원,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 조영종 전 오성고 교장 등입니다. 충남교육혁신포럼은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18일 전후로 단일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개 기관에서 각 1,000명씩 모두 3,000명을 표본으로 실시되며 득표율 평균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도 보수 진영이 후보 난립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인데 출마 예정자들은 단일화를 통해 충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후보는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동선대본부장 등의 역할로 협력한다. 반면 출마 의사를 밝힌 김영춘 공주대 대외부총장은 이번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진보로 분류되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 보수의 단일화 협약으로 충남교육감 선거의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623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방역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입원이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44억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에 17억 6천만 원,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에 6억 7천만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세종시가 올해 노후된 경유차 2,400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용 건설기계로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됩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현재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 대당 200만 원씩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주거 상향 지원은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상담부터 이주, 정착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비주택에 거주하던 54가구를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이주시킨 천안시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공모 대상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20억 원 미만 정책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시민은 천안시 주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참여하면 됩니다. 시는 제안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온라인 시민투표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사전 공연까지 선보인 세종예술의 전당이 오는 30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금강보행교와 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되는 등 이달 중 세종시에서 대규모 사업의 개관 및 개통식이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객석수 1071석 규모로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준공 뒤 행복청으로부터 관리권을 인수한 세종시는 음향시설과 무대 조명 등을 설치하고 지난해 12월엔 세 차례 사전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기다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이곳에서 세종시의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예술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공연이 좀 열리고 그래서 정말 세종시가 문화예술면에서 정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공연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술의 전당이 오는 30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리는 개관식에 이어 저녁 6시부터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함께하는 기념 공연을 선보입니다. 입장권은 전석 무료이며 예매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세종시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국내 최고의 문화공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급의 국내 공연을 기획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예술단체 공연을 정례화해서 세종시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와 금강 보행교 조성 사업도 이달 중 잇따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착공한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가
약 5년 만인 오는 11일 개통될 예정으로 조치원 동서지역 간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지역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막바지 시설물 정비가 한창인 금강보행교도 이달 말 개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에 있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지역 고유의 대표 맛집 선정을 위해 대상업소를 모집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 음식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업종을 확대해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까지 맛집으로 선정됩니다. 대표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게는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이 지원되며 시 누리집 게재와 맛집 책자 제작 홍보 등 관광 테마와 연계해 홍보됩니다. 신청 문의는 아산시 위생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15일까지 세종 청년 마을 디자이너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세종시 청년이며 모집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청년 마을 디자이너로 선발되면 기존의 획일화된 마을 디자인에서 탈피해 읍면동별 마을 특색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소담동과 연서면이며 내년부터는 읍면동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는 오는 22일까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면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는 총 상금 260만 원이 수여됩니다. 지난 2020년 정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아산 모종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의 정비 계획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건축주의 권리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아산의 한 건물. 국토부와 아산시는 해당 건물을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해 주민의 거점 공간인 생활형 SOC 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째 정비 계획은 답보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유재산인데다 토지주와 건축주의 권리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심지어 건축주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비 계획은 기초 현황 조사에 머문 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권리관계가 그분들이 해결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의 어떤 협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실은. 여기에 토지주도 선도 사업과 무관하게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토지주와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건물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정비에도 난항이 예고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첫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연 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수소차 보급 대수는 50대 이상 늘었고 이달 중엔 충전소도 3곳으로 늘게 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는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저공해 차량의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야 하는 보조금이 저한테 혜택이 있어서 일단 결정했고요. 두 번째 전기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에도 좋은 무공해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수소차 보급 대수도 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7년까지 단 2대였던 수소차 보급을 2019년 50대에서 지난해 100대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보급 물량 가운데 절반은 같은 해 9월 수소차 충전소가 문을 열고 보급됐습니다. 시는 올해도 버스 3대와 관용차 2대를 포함해 총 103대의 수소차, 그리고 1,500여 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안 지역 수소 충전소는 시청 앞과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망양 휴게소에 이어 이달 중 문을 열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까지 총 3곳으로 늘게 됩니다. BTV 뉴스 송유환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6건은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09건으로 23.78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64%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집중됐으며 원인은 부주의가 9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봄철 산림 주변 논과 밭두렁 태우기를 비롯해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산림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 길고양이 637마리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성화 대상은 도심지나 주택가에 있는 몸무게 2kg 이상의 길고양이로 수유 중인 고양이는 제외됩니다. 시 관계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개체수를 조절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임산부 신청자에 한해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통합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세종시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산시 파크골프장이 잔디 보호를 위해 3월 한 달간 휴장에 들어갑니다. 휴장되는 파크골프장은 곡교천과 이순신, 둔포, 도고 파크골프장으로 휴장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휴장과 관련한 문의는 아산시 체육시설관리팀으로 하면 됩니다. 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산시 중심지인 그랜드 호텔 부지에 추진 중인 온천동 주거복합시설 신축에 따른 주 부출입구의 청운로 방향 도로 확장을 반영하지 않아 향후 도로 병목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부매일 문용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 주무부서인 도로과는 도로 확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량 규제 및 분산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도로 확장을 반영하지 않아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B그룹은 온천동 그랜드호텔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충남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 충남도 건축교통통합심의를 받고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 주부 출입구의 청운로 방향 도로 확장을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량 규제 및 분산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아 사업 완공 시 청운로 방향의 도로 병목 현상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사업 시행사 측에서 지난 2020년 11월경 청운로 방향의 주부 출입구와 일부 소로의 도로 확장을 일괄 위탁하는 사업 제안을 제시해 주무부처인 도로과는 이를 받아들여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가 시민이 행복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주요 추진 과제로 안전한 교통환경 정착, 사고 없는 운수환경 정착, 보행자 교통약자 안전 편의 증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계획을 바탕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및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광역 전철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장애인 임차택시 도입, 교통법규 준수 집중 캠페인, 교통안전 모니터 운영 활성화 등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 신방도서관이 오는 3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반 성인 및 초등 4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창작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캠코더, 조명, 마이크 등 미디어 창작 공간의 장비들을 경험해보고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차후 신방도서관 내 미디어 창작 공간의 스튜디오와 편집실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자연스럽게 미디어 창작 공간을 활용해 촬영, 더빙, 편집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성인 대상 강좌는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 수강하고 초등 4에서 6학년의 강좌의 경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영상 제작을 배운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